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강화 폐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놓고 강화군이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 강화군 길상면에 지금은 폐교된 옛 선택 분교에서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5일 그 서울 관악구 의료기기 건강식품 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이 확진자 2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해당 폐교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폐교에서 이 정수기 방문 판매업체 종사자들이 교육과 합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폐교에서 네, 이 관련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것은요. 현재까지 파악된 폐교 관련자는 모두 68명으로 어제 정오까지 이들 중 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5명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폐교 관련자들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폐교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의료기기 체험과 판매자 교육 등을 위해서 이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군이 문제가 된 폐교 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강화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이 폐교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인천시 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이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이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이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이 강화군의 관광산업 유축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이런 이유인데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이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사람에게 이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강화군은 이 법에 따라서 이 폐교를 방치한 시교육청이 이번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지난 2002년 5월부터 해당 폐교를 한 단체에 빌려줬는데요. 2008년부터 대부료를 내지 않자 이 명도 소송,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하는 이런 소송을 2017년 4월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이 무단 점유된 상태에서 현재 같은 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뭐 시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 점거를 당한 상태에서 뭐 들어가는 것조차 이 거부당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상황들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실상 대선 지원 조직으로 불리는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인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또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지사의 핵심 키워드로 인식될 정도로 이제 많이 각인돼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이제 기본소득 현실화를 위해 결성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열린 경기본부 출범식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본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인천도 이달 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인천본부가 출범했는데요. 인천에서는 이세영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김영주 재능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인숙 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이제 공동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와 이 정책적
이념적 맥을 같이 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 이제 마련됨에 따라서요. 예. 이 지사의 그 전국적 연대를 통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이제 지난해 11월 이 발기인 모집과 12월 경남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이 전국 광역본부 체계 마련 작업에 나섰는데요. 예. 이렇게 전국 조직을 갖춘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52명의 공동 대표와 함께요.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발기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의 그 지향점이 또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지향을 하고 또 향후 어떤 행보를 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제 그 사회적 양극화와 이제 무자비한 개발에 따른 그 생태 공동체 파괴, 이러한 이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해법으로 이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그 사회적 그 기본 소득 국민운동본부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이 민간 살림살이의 토대이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와 낙인 효과 없는 이 새로운 복지 체계로 전환하는 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 꺼져가는 전통 시장과 동네 상권의 불씨를 되살린 것도 이 기본소득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이 지사의 이 대선 외곽 조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대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직 그 도지사라는 점에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이제 광역본부 출범을 완료한 데 이어서 이 오는 5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의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조직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향후 일정을 보면요. 어떻든 이제 이 지사의 대선 외곽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이 자발적인 실천 운동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이런 행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 그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뭐 저희들은 이 지사의 대선 조직으로 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향후 진행 과정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지원 조직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이제 4.7 재보선 또 그 다음에 각 당의 전당대회가 또 있고요. 그렇죠. 또 내년 초 대선까지 참 정말 올 한 해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정치 일정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올 1년도 그냥 금세 지나가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